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물가가 2달 연속으로 내렸다는 소식 많은 보도를 통해 들으셨죠? 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하지만 이걸 실감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아이들 학원비나 식료품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마이너스 물가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인데요. 지난 8월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전보다 물가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지난달인 9월도 마이너스 0.4%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1965년부터 관련 통계가 만들어졌는데 무려 54년 만에 지난달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달 10월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통계를 보니까 1년 전보다 내린 것 같은데 네. 사실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물건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 지수에는 이런 아파트 가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460가지 가격 변동으로 정해지는데요. 여기에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제외돼 있고 세금도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 변화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부동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실제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 지수에도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물가가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물가였던 지난달과 이번 달 소비자들의 물가인식, 즉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1년 전보다 2.1%와 1.9%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지난달 실제로는 마이너스였는데 오른 걸로 느끼는 소비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오른 건 부동산인데 이게 이제 실제 물가 반영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사실 내리면은 뭐 싸게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 보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 많이 보시다 보면은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D 공포라고 하죠. 이 D 공포라는 뜻은 D란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뜻합니다. 물가가 내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포가 바로 D의 공포입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내리면 기업 입장에선 팔아도 이윤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줄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소비자는 다시 소비를 줄여서 물가는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해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게 바로 D의 공포입니다. 실제로 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D의 공포를 생각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물가는 안 오르고 불황은 계속된 일본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D 공포를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물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인 1년 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비쌌고 국제 유가도 오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농산물과 유가를 제외한 물가를 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0.6% 올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오늘은 체감할 수 없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